the president wants to make, he doesn't want to make like a small deal. He wants to make the grand bargain. He said that if you're willing to act like a normal country, we are willing to treat you economically like a normal country. ואת יכולתה לייצר נשק גרעיני. נותר עניין החומר המועשר שעלול לשמש כבסיס. 방금 전에 속보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이틀이 정말로 이번 미국-이란 전쟁의 분수령인 건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바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 정한범, 김혁 두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전에 두 분 교수께 화두를 한 번씩 던져봤어요. 첫 번째, 지금 분수령 첫 번째.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틀 내 전쟁이 끝나나 했는데 먼저 정한범 교수님. 실제로 정 교수가 관측하시기로는 뭔가 빅딜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바로는 안 끝난다. 예, 지금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예. 이란 같은 경우는 협상 중에 협상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국가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국가의 고위직들이 다 죽었어요. 예. 그리고 국가의 기관 시설들이 다 파괴된 이런 상황에서 예. 쉽게 합의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전 세계를 다 들썩여 놨는데 예. 여기서 원하는 걸 얻지 않고 나갈 수는 없어요. 둘 다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양측이 지금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는 절박함은 있지만 예.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나름의 명분과 그 모양새를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이 있어도 한꺼번에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습니다. 김혁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틀 안에 일단 전쟁이 끝나진 않더라도 협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협상 자체가 이틀 안에 시작이 된다면 사실 이틀 안에 시작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파키스탄 총리가 15일부터 18일까지 사우디, 터키, 그다음에 카타르 예. 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장 이렇게 시작이 된다기보다는 예. 뭐 장소를 옮겨가지고 뭐 제네바라든지 뭐 이스탄불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예. 일단 협상이 어떤 형식으로 해도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이번에는 조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예. 첫 번째 분수령 주제가 아까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틀 내에 전쟁이 끝이 날 것인가? 이게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 그런데 분수령 첫 번째는 일단 정한범 교수의 전망과 분석은 전쟁이 끝나기 쉽지 않고 여러 이제 큰 거래를 위한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이제 김혁 교수 전망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양측 모두가 매우 급하기 때문에 바로 급물살까지는 아니지만 될 수 있다. 앞서 두 분 모시기 전에 이란과 미국에서 각각 속보가 들어왔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란은 미국과 메시지 교환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 대표단이 이제 곧 방문할 거다. 그 다음에 미국과 핵 관련 농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늘 조금 전에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가 영구 개방하는데 매우 기뻐했다 중국이. 그리고 중국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 이 중국도 영구 개방했고 결국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 이상 중국은 이란의 뒷배가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두 분이 이제 어쨌든 조금은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관측이 달랐기 때문에 그럼 바로 속보 내용과 관련된 두 번째 분수령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요. 오늘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랜드 바겐. 이게 포괄적 합의라는 우리나라 말로. 한번 그랜드 바겐이라는 뜻부터 좀 살펴볼게요. 중대하고 포괄적인 합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이란이 몇 년간 뭐 우라늄 농축 좀 포기하면 경제 제재 완화해주는 단기적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아예 통 크게 완전히 핵 없애면 대대적으로 경제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 포괄적 합의 그랜드 바겐인데 정한범 교수님. 아까 속보 내용을 비춰봤을 때 협상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저 그랜드 바겐 통 큰 합의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속보 내용만 보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속보 내용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지금 어제 그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예, 미국이 이란의 핵 농축을 제한하는 것이 20년이라고 하는 시한을 정했어요. 예,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예. 오바마 대통령 때 이루었던 예. JCPOA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합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파기해 버렸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영구적인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얘기를 했는데 20년이라는 숫자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상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이란도 지금 농축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합의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또 뭐였냐면 핵 주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접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내비쳤기 때문에 예. 이제 협상의 길로 들어섰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데 봐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혁 교수님. 근데 이제 제가 김혁 교수가 이제 다른 이제 언론이나 혹은 최근에 이제 언급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결국 핵보다는 돈이 급해서 양측이 특히 지금 이란도 미국 못지않게 종전이 필요하고 돈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란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유학 생활이나 해서 주재원 생활까지 해서 한 15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28일 날 예.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예. 근데 다들 반정부 시위가 물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이기는 했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이 체제를 가장 수호하고 있는 바자르 상인들, 소위 이란에서의 바자르 상인은 저희가 그냥 바자르 그러니까 어디 이게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이란에서는 현대유통이 들어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바자르 상인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입니다. 아하,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이들이 그 반정부 시위를 주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예. 이제 이들도 이제 경제적인 임계치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위가 일어났고 강경 진압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협상을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예. 그러다 지금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예. 결국 이란이 지금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는 이 경제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장 그 지지층들조차도 그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조차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거의 6주 이상의 13,500여 곳이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후 복구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결국에는 아주 그냥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예. 나가버리는 겁니다. 예. 이겼다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란은 굉장히 돈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란 예, 입장에서. 뭐 제재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호르무즈의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이란은 설령 뭐 정신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선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결국에는 그 체제 내부에 다시 또 그런 반발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1년 이상을 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김혁 교수가 전망하시는 건 만약에 지금 이란을 두고 그냥 미국이 손 떼버려요. 돈도 안 주고 네.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아무리 본인들이 승리를 외친다고 해도 재건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란이 스스로 무너질 공산이 더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경제난 그러니까 그냥 이란은 늘 경제난이 있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47년 동안 제재를 받으면서요 경제난이 가장 심해진 게 최근 10년이었습니다. 그 예로요. 제가 2016년도에 이란에 있을 때 예. 저희 4인 가족이 예. 아주 풍성하게 식사를 하고 나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서 외식을 하면요. 예. 그게 150만 리알이었습니다. 당시 예, 이란 돈으로. 40달러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지난 12월 28일에 시위가 일어났을 때 150만 리알이 1달러가 돼서 물 한 통도 못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결국 근데 이 말은 47년 동안에 이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진 거는 예.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이란 국민들, 이란 체제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한범 교수님이나 김혁 교수님 둘 다 어쨌든 좀 다른 측면에서 핵 측면에서 그랜드 바겐 포괄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 김혁 교수 생각은 경제 쪽이 워낙 지금 이란 경제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1차 협상 때보다 미국이 더한 압박을 해도 어쨌든 이란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분 다
전쟁이 바로 멈추는 거에는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그랜드 바긴 가능성은 두 분 다 높게 점치셨어요.